일단 간판도 그냥 베트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이 노란색 간판에 뭐 열대 식물도 잔뜩 갖다 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스통이라든지 숟가락을 꽂아놓는 이런 통 하나하나도 굉장히 뭔가 무심한 게 현지 느낌. 네, 완전히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갔을 법한 그런 현지 식당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혹시 자영업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십니까? 혹은 후배나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당초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고요? 당신의 뚝 떨어진 감을 꽉꽉 눌러 밟아서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연구소. 오늘은 식당 가는데 배까지 타고 들어가는 식당, 이런 게 유행이래요. 밥 먹으러 가는데 노까지 저어야 되느냐? 이거 좀 고민되는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현지에서 그냥 그 땅을 케이크처럼 딱 떠서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식당이 많던데 간판도 아예 그 나라 말로 써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요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째 오픈런을 해도 먹을까 말까 하다는 그런 런던 컨셉의 뭐 베이글 전문점이라든지요. 네, 정말 보면 간판, 뭐 입간판, 창문에 써진 그런 글씨 하나, 뭐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인테리어, 그 포스터 뭐 붙여놓는 것도요. 다 그 해외에서 직접 가져온 그런 것들로 많이 붙여놓고요. 마치 런던 안 가본 사람도 여긴 왠지 런던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갑자기.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특히 일본 컨셉의 그런 식당들은 이런 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뎅바 같은 경우에는 그 간판도 외국어인데요. 그 무심한 차양막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그런 일본스러운 재질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세워두는 자판기도 일본 말로만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 뭐 요즘 비행기 값도 여전히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여행을 즐기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외국 갔다 왔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영국인 척.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박물관이잖아요. 베이글 박물관은 빵을 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 보관법을 따로 다들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다 먹고 다 못 먹은 그 남은 빵이 소중해서 그럴 정도로 오픈런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배우 손석구 씨가 너무 무서운, 너무 나쁜 사람으로 나왔던 범죄도시 2. 이게 베트남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여기에 등장한 그 배경이. 근데 베트남이 아니고 이태원이에요? 네, 여기 촬영지로 실제로 이 음식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용산에 위치한 이 베트남 음식점인데요.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당연히 호치민이라고 믿었던 곳입니다. 일단 간판도 그냥 베트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이 노란색 간판에 뭐 열대 식물도 잔뜩 갖다 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스통이라든지 숟가락을 꽂아놓는 이런 통 하나하나도 굉장히 뭔가 무심한 게 현지 느낌. 네, 완전히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갔을 법한 그런 현지 식당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그런 식기들이라든지요, 그 테이블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그런 뭐 작은 조명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해외에서 공수해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플라스틱 의자나 그런 것까지 굉장히 의도된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의자 한국에서는 사실 식당에서 그 불편해서 잘 안 쓰는데 그렇죠. 여기서 사진 찍고 나 잠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 깜빡 속아 넘어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곳으로 이제 일본식 그 스탠딩 바, 그러니까 서서 먹는 이 술집인데요. 여기도 이제 요즘 용산이 이런 현지 느낌 나는 맛집들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이 용산에 위치한 이 곳은요. 정말로 이런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런 강아지 사진이라 시바견이죠. 그런 사진이라든지 배경음악도 J-팝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굉장히 잠깐 뭐 시간 여행하듯이 공간 여행 진짜 잠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이 스탠딩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서 즐기는 행태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 느낌 나는 곳에 갔으면 일본 맥주를 마셔야지라고 해서
실제로 이 그 일본 맥주죠. 아사히 생맥주 판매량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1등으로 판매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사실 여기 넓지도 않고요. 10평 남짓한 작은 매장입니다. 네, 여기서 1등을 할 만큼 사람들이 정말 이 공간과 나의 어떤 경험을 일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의 변화 속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과거에는 아사히 맥주 이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배우 2명이 여기에 광고 모델로 채택이 됐죠. 자, 보고 듣고 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가서 밥 먹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 보통 이런 거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현지처럼 이 과정을 다 재현해 놓은 곳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만 맛있게 팔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 태국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인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음식점 앞에다가 아주 넓게 물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처럼 파놨습니다. 연못을.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조경에 돈을 많이 썼을까 했는데 조경이 아니었고요. 단순한 조경은 아니고 여기를 네, 통통배처럼 이 배 타고 노 저어서 들어가야 되는 식당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호수는요. 왕복 3분 정도 걸리는 수심 1m 정도의 인공 호수이고요. 이 사진으로 보시면 물가에 심어놓은 풀도 남다릅니다. 마치 내가 잠시 이 태국의 방콕의 그 수상시장을 지나는 것 같은 기분이 나도록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로 하려면 일단 그 규모를 굉장히 키워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 정도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유행 지나면은 이거 어디다 써 싶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정말 개인 자영업자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식점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있고 정말로 내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어떤 난 새로운 자극을 받겠어 이런 특별한 경험을 위해 찾는 곳들로 좀 나뉩니다. 소비자들은 항상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먹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찾는다. 그 경험 중에서도 사실 해외여행 가려면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비일상의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데 이 외식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큰 돈 들이지 않는 가성비 있는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일상의 경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저는 이제 일상의 비일상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일상의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줄 것이냐. 왜 하필 이렇게 이국적인 느낌을 자꾸 주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좀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 불어로 대페이즈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이것은 뭐 그 직역을 하면 뭐 탈향, 그러니까 벗어난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이제 어떤 일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해방감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섞어 놓아서 뭔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요즘 해외여행이 너무나 일반화됐고 사실 1년에 여러 번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최신 소식이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된단 말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고 사진도 많고 이거 웬만큼 따라해서는 아유 어설퍼 이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메뉴 이름만 조금 낯설어도 뭔가 새롭다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아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음식점 인테리어는요. 영화 세트장 만드는 분들을 섭외해서 이제 만들기도 한답니다. 스케일 크네요. 네, 이거는 이제 꼭 해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 느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것에 따르면 이제 국내에도 이제 유명한 그 고기 굽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상도의 산청지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곳인데요. 여기는 딱 산청을 가본 적은 없는데 진짜 산청 간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어떤 진짜 찐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포를 찾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노포라는 건 시간이 주는 어떤 이걸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그 깊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게 낡아서 깨진 막 플라스틱 의자 혹은 뭐 글씨가 거의 지워진 그런 간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여긴 진짜 찐인 것 같아 라면서 노포를 찾는 것이죠. 그걸 그러니까 세트로 사실상 재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곳은 또 그렇게 노포를 와.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을지로의 노포 이런 곳들의 느낌을 재현한다. 그러니까 멀쩡한 걸 구겨서 만든다거나 멀쩡한 걸 좀 쪼그라뜨려서 만든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청년층이 전통시장을 얼마나 가나요? 정말로 이번에 놀라운 이 발표가 나왔는데 흔히 전통시장 하면 나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단 뭐 3, 40대는 뭐 14%, 19%에서 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50대가 20%, 60대 이상이 21%. 이게 점차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신규 방문객 중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 그래서 20대가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자주 가게 됐을까 생각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여행 온 느낌이 난다. 전통시장 안 가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도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거기서 진짜로 뭐 생활용품을 사거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닭강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 뭐 전이라든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런 것에 이제 끌려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청년층이 와서 방문을 하면서 뭔가에 끊임없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떡볶이 옆에서도 찍고 김밥 옆에서 찍고 부침개 옆에서도 찍는데 이걸 만드시는 어머님들이 조용히 속갯말로 이게 뭐라고 찍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5, 60대는 일상으로 가시는 거고 20대는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40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건 아마 어렸을 때 가봤으니까 네. 그다지 큰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일상에서 보기 힘든 이국적인 식당, 노포도 가기는 하는데 팝업 스토어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 성격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일상의 경험을 찾는 게 단순히 먹는 것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요즘 팝업은 예전에는 팝업이라고 하면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좀 홍보 목적으로 뭐 간이 매장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다면 이제는 물건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 비일상의 이제 끝판왕. 네, 정말 요즘에 팝업 스토어 하나 만들려면 마케팅 비용을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이 더현대서울에서 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등장인물들을 직접 만나본다 이런 컨셉이 있어서요. 실제 영화 세트처럼 굉장히 안을 꾸며 놓았고요. 안에 심지어는 작은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체험을 진짜요? 합니다. 어른 탈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위에 얹어서 안 탈게요. 네. 하지만 사실 어른들용의 팝업 스토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해놨고요. 그 영화에 보면 감정 컨트롤 본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널따람 이제 판을 이제 조작하는 조작판도 나오고 이런데 그것들을 다 재현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눌러본다든지 좀 체험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서 체험하고 오시고 사진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리면 그거 자체가 또 마케팅이 되고 이게 신기했던 게 또 어떤 그 소주 팝업이 물기를 만들어서 소주 병뚜껑을 타고 다니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정말 작년 말에 이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네, 이럴 마케터들 일이야 네, 했던 그쵸? 마케터들 사이에서 이제 왜 이렇게 한숨을 내게 만든 아주 화제가 된 팝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컨셉으로 팝업하고 계신데 그 이제 소주 회사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팝업이 안에다가 정말 수영장보다도 훨씬 큰 그런 물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놀이공원에서 뭐 이렇게 물에서 보트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 어트랙션 아마 어렸을 때 많이 타보셨을 텐데요. 그쵸. 네,
네, 지금은 없어졌을 겁니다만 저는 뭐 지구마을이라는 어트랙션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돌아다니는 컨셉의 갑자기 우리 권 박사님 연령층이 확 그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팝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소주 뚜껑 모양의 배를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뭐 어떤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뭐 그러한 어떤 이 스토리를 따라서 이 팝업 공간을 쭉 돌면서 이 소주의 어떤 매력을 뭔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 들이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 소주는 사실 이제 지역 소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나 이거 마셔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3주 만에 17,800명 상당한 숫자가 다녀갔고요. 이제 지금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다 입점이 되어서 판매 중으로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그 동네에 가야 마실 수 있는 그런 소주였는데 근데 소주 팝업은 시음만 해본다. 이건 진짜 촌스러운 옛날 생각이군요. 병뚜껑을 타고 다니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요즘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비싼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그럼 방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호텔에 가서 왜 캠핑 느낌을 내는 건지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찐 경험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단순히 호텔 방 안에서 묵는 걸로는 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이 호텔 체인들이 요즘 다 글램핑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도하고 있는 건 뭐 바로 글램핑을 직접 운영하는 곳도 물론 있지만 먼저 뭐 힐튼 호텔이라든지 포시즌스라든지 많은 체인들이 이 회원들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서 이 자사의 그런 호텔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럭셔리 캠핑장 브랜드와 이제 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캠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들과 해서 뭐 주말 숙박이요. 네, 여름에 이제 한 박 묵는데 뭐 최소 $300에서 많게는 $670 정도에 되는 그런 집을 좀 예약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럭셔리 텐트 같은 경우에는 뭐 $4,000 이상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1박에 4,000불이요? 네, 그렇습니다. 텐트에서 자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빠르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이런 건 정말 좀 끌린다라고 싶은데요. 정말 어디 SNS에서 봤을 법한 그런 숙소들과 이제 이런 것만 큐레이션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외국 업체인데 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어떤 외딴 텐트 뭐 이런 느낌의 외딴 텐트. 네, 어떤 느낌인지 느낌은 오시죠? 나미비아 외딴 텐트 가격이 뭔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숙소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타리카 어떤 해변에 뭐 이런 곳이라든지 핀란드의 트리하우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짓는 그런 집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고품격의 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 이런 고급 호텔들도 이런 글램핑 패키지를 만들어서 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거 참 신기한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가 유명 패딩 업체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그 큐레이션 해주는 곳들이 나의 레이더망 안에는 안 잡히는 정말 신기한 곳들이잖아요. 네. 잡지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호텔도 자고 수영장 있고 맛있는 밥 주고 이걸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글램핑이 사실 코로나 때 이런 캠핑이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성장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글램핑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캠핑에다가 좀 더 럭셔리한 경험을 더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023년에 지난해 시장 규모가 한 $27억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2030년까지 2배가 넘게 성장을 해서 약 60억 좀 안 되는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뭐 럭셔리한 느낌 이게 아니라 대자연을 즐긴다거나 정말 날것의 경험을 원한다라는 이 몰입감 있는 경험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유명 관광지에서 그냥 사진 찍고 오자 이런 게 여행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이제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다. 가서 뭘 하느냐. 네, 경험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캠핑 인구도 좀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이 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2023년 말에 집계를 해본 결과 전국 야영장의 숫자가 그 전년 1년 전보다 467개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총 3,747개 역대 가장 많은 많네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한몫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별 보러 가자고 하고 그리고 자꾸 너희 집 앞인데 같이 걸으면서 별 보자 이런 노래 또 신곡 나오고 그래서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만 잘 만들어서는 승부가 안 나네요. 여러 가지를 좀 더 토핑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물건 만드는 건 이제 기본값이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경험을 설계해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컨셉을 잡았으면 그 컨셉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경험도 아까 이 배 타고 들어가는 식당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잠깐 먹는 순간 이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바이럴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르게 경험들을 이제 더 찐 경험, 더 날것의 경험 이런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이제 식상해지고 뭐가 이제 또 날것의 경험이 되는 건지 빠르게 트렌드를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야, 시장 조사 진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정수진 님이 호텔의 꽃은 조식 아닌가요? 맛있는 밥이었는데 많이 바뀌긴 했네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정수진 님 찌찌뽕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